안녕하십니까. 열공원에서 전기 분야 국가기술 자격시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최완호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전기 기본이론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부하와 과전류 계정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이번 시간에는 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 전기 기기를 갖다가 공부하실 때 이 부하가 증가하면 감소하면 그때 부하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우리 발전기, 여러분 특히 이제 변압기는 우리 전체를 갖다 우리가 총칙해서 뭐라고 하냐면 전원장치 또는 전원기기라고 합니다. 또 모타도 마찬가지죠. 모타에서도 이제 부하를 걸었을 때 그때 부하가 증가하면 부하가 감소하면 그런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에서요. 또 여러분 이제 실기딱 가시면 그런 수변전 설비 쪽에 공부하실 때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부하 전류를 또 계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하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로드라고 합니다. 로드요. 그래서 우리가 부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기를 부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가정집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전등, 또 전열. 우리가 전열기구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전기 히터라든가 여러분 드라이기라든가 그런 것도 다 전열기구죠. 그 다음에 모든 가전제품이 부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적으로 하면 그런 가전제품이라든가 이제 전등이 부하가 되겠고요. 자, 우리 이제 그 변전실 측에서 봤을 때 우리 아파트가 됐든 빌딩이 됐든 이제 변전실에서의 부하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알만의 부하. 그 알만의 부하가 이제 바로 뭐냐면 여러분 전등 부하, 전열 부하. 자, 이 전등 부하, 여러분 이제 전열 부하는 바로 알만의 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알만의 부하는 여러분들 직류 교류에 다 사용하는 부하인데요. 특히 여러분들 직류 전원기기에서는 직류 전압과 직류 전류의 크기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알밖에 없습니다. 저항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로이론 공부하실 때도 그 직류 회로를 갖다가 공부하실 때도 그때 여러분 저항, 직렬 접속, 병렬 접속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 직류 회로에서는 여러분 이제 리액턴스라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게 되잖아요. 그 리액턴스라는 것은 어디서 존재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엘부화가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모타를 말하죠. 우리 현장에서는요. 근데 우리 코일로 돼 있는 인덕터, 그 인덕터라고는 코일로 만들어진 기기, 그런 기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RL 회로거든요. 거기 우리가 코일이다 그러면 코일에는 저항 성분도 있고 여러분 이제 리액턴스 성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코일을 많이 감았을 때는 이제 저항을 상당히 미소하니까 리액턴스를 많이 따지죠. 또 콘덴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런 L부와 C부와에 존재하는 그 오음 성분은 대부분이 리액턴스죠. 그런데 우리 직류는 여러분 주파수가 얼마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우리 직류는 주파수가 몇 Hz죠? 당연히 0Hz죠. 여러분 직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파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직류는 주파수가 제로죠. 우리가 직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직류냐면 여러분 시간이 변하더라도 항상 크기와 방향 일정한 게 바로 이게 여러분 직류잖아요. 그렇게 직류는 주파수가 뭐 몇 사이클이다 그런 말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직류에서는 주파수가 제로니까 리액턴스 성분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류 전압과 직류 전류의 크기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저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알만의 부하로 말하면 알만의 부하가 이제 전등 부하, 전열 부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기기를 갖다가 이제 발전기 특히 공부하실 때도 단 부하는 전등 부하이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등 부하, 전열 부하 그러면 여러분께서 좀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시간 바로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전기 기본 이론 뭐를 공부하게 되냐면요. 바로 역류를 공부하게 돼요. 역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역류를 여기 부하를 공부하고 나서요. 그때 이 전등 부하하고 전열 부하는 바로 이제 알만의 부하니까 바로 여러분 역률이 우리가 역률 기호가 여러분 이제 코사인 세타거든요. 바로 역률이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역률이라는 것은 가장 좋을 때가 얼마냐면 바로 1입니다. 1. 그러니까 직률은 오로지 역률이 얼마예요? 언제나 그래서 직률은 바로 역률이 1입니다. 그러니까 직률은 역률이 1이니까 제가 앞에서도 우리가 직률과 교류의 차이점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릴 때 그때 직률은 여러분 역률이 언제나 1이니까 여러분 이제 손실도 작고 효율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류기가 교류기에 비해서는 효율이 좋은 거죠. 그리고 리액턴 성분도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주파수의 영향도 그렇게 받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직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바로 R만의 부하밖에 없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타 부하. 자, 이 모타 부하는 이제 L 부하라고 하죠. 우리 L 부하.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만 가지고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부하, 우리 한전 변전소에서 봤을 때요. 우리나라 부하의 한 60% 정도가 무슨 부하냐면 바로 여러분 바로 모타입니다. 모타. L 부하입니다. L 부하. 네. 그래서 이 L 부하고 C 부하는 이제 교류에서만 존재하는 부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 교류에서 존재하는 부하의 대부분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 대부분 한 60% 정도 평균은 바로 L 부하입니다. 이 L 부하가 이제 가장 큰 부하인데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 L 부하가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역률을 갖다 공부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이 L 부하는 여러분 역률이 자, 콜센터 역률이 여러분 지상이 됩니다. 지상. 예. 그래서 우리 지상부하다. 예. 지상부하다. 예. 라고 좀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률이 여러분 1일 때가 가장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L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꾸 어떻게 되면 역률이 자꾸 지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1보다 이제 더 지상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0.9, 0.8. 그러니까 지상 0.9보다는 0.8이 더 역률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역률이 가장 좋을 때가 이제 1인데요. 자, 그때 이 L부하가 모타 부하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꾸 역률이 지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역률이 여러분 한국전력공사 우리 한전에서는 역률이 지상 0.9 이하로 떨어지면 전기요금을 더 부과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제 모타 부하가 이제 많이 여러분 쓰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부분이 공장 같은 데가 많잖아요. 공장에는 이제 우리 전등 전열 부하보다도 상당히 모타 부하가 많죠. 한 7, 80%는 모타 부하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타가 자꾸 증설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L 부하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률이 자꾸 어떻게 되겠어요? 더 지상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지상이 돼버리면 이제 0.9 지상 0.9 이하로 떨어지면 당연히 전기요금을 갖다 한전에서 더 부과시켜버리니까 뭐 전기요금을 한 달에 막 몇 억씩 내는 그런 공장에서는 엄청나게 전기요금이 또 부과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률을 이제 다시 좋게 만드는 거. 만약에 역률이 지상 0.8이었는데 이제 0.9 이상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전기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역률이 지상 0.9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 이제 우리가 역률을 0.9 이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뭐를 다냐면 바로 우리 전력용 콘덴사를 다는 겁니다. 그때 콘덴사를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콘덴사는 이제 우리 발전기 변압기에서 봤을 때는 이제 C부하가 되는 거죠. C부하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류에서는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교류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직류는 제껴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전기가 교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류에서 봤을 때는 부하는 R, L, C 부하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전에서 봤을 때 대부분이 한 60% 정도가 차지하는 게 무슨 부하라고 했어요? 바로 L 부하. L 부하가 무슨 부하냐면 모타다 이거죠. 전등 전열 부하는 R 부하인데 이 R 부하는 여러분 이제 언제나 역률이 1이거든요. 이때는요. 역률이 1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콘덴서 부하는 바로 이제 자, 역률이 이제 뭐가 되냐면 진상을 만들어냅니다. 진상으로요. 예. 근데 역률이 여러분 이제 0점 지상 여러분 제가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 역률이 이제 역률계를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센터가 1이거든요. 이게 역률이 1이고, 자, 여기는 이제 레그라고 써져 있는데 이 레그가 바로 지상을 말합니다. 지상.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은 이제 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진상입니다. 진상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 이제 뭐 .9, 이렇게 .9라고 되어 있는데 0.9를 말하는 겁니다. 0.9라는 게 퍼센트로 말하면 이제 역률이 90%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0.9라고 한번 여러분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0.9, 자, 0.8.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이제 0.9. 진상일 때도, 여기 진상일 때도 0.9, 자, 0.8 이렇게 됐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한전에서는 역률이 어디에 와 있을 때가 이제 전기공을 할인해 주냐면 바로 이제 지상, 여기 지상 0.9하고 1 사이에요. 그러니까 지상 0.9 이상만 만들어주면 당연히 전기공을 할인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률이 만약에 이제 자꾸 나빠졌다. 역률이 나빠졌다는 얘기는 역률이 자꾸 지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률이 원래는 0.99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공장의 모타 부하가 L 부하가 한 20대가 증설되다 보니까 역률이 한 0.85가 됐다고 하자고. 0.85로 떨어졌다고 하자고요. 0.95에서. 그러면 당연히 0.85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0.9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제 전기요금을 더 부과시켜 버립니다. 한전에서요. 그러면 이제 이 0.85에 있던 역률을 갖다가 이제 다시 0.9 이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바로 우리가 역률을 진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수용가에서는 바로 그것은 우리 한전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이제 우리 수용가에서 해주거든요. 뭐를 달아서요? 바로 이 콘덴서. 우리 전력용 콘덴서. 이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죠. 우리 수용가에서요. 우리 아파트 공장에서. 그런데 우리 한전에서 이 역률을 진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수용가에서 콘덴서를 사가지고 역률을 진상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만큼 한전에서 전기요금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역률이 여러분 또 이제 콘덴서를 갖다가 용량을 너무 크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역률이 이렇게 진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그럼 이쪽 역률이 진상으로 가도 전기요금을 더 부과시켜 버립니다. 왜냐면 이것도 역률이 진상이 됐다는 얘기는 C부하가, 여기 C부하라는 콘덴서 부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역률이 진상이 돼버리면 어떤 여러분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뒤에 또 역률, 네 번째 시간 역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역률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역률은 가장 좋을 때가 여러분 1일 때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부하일 때냐면 R만의 부하인데 R만의 부하가 전등 전열 부하다라고 좀 기억 좀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60% 정도가 L 부하다. 모타. 근데 모타 부하는 역률이 바로 지상이 된다. 지상 부하다만 일단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역률을 갖다가 진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설치한다고요? 바로 부하와 그 모타와 여기 모타하고 병렬로 콘덴서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 콘덴서를 달게 되면 우리 발전기 변압기에서 봤을 때 콘덴서는 이제 진상부하가 되는 거죠. 진상부하. 여러분 이제 C부하가 진상부하다. 야는 지상부하, 모타는 지상부하고요. 그런데 이 진상부하는 여러분 상당히 이건 미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의 뭐 진상부하는 따지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 쓰고 있는 부하는 대부분이 무슨 부하다? RL 부하다. RL 부하인데 대부분이 이제 L 부하인 모타 부하가 대부분이다. 그 모타 부하는 역률이 지상 부하다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무효전력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또 기본 이론 시간에 제가 또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효전력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상 무효전력만 알고 계세요. 진상 무효전력. 그런 진상 무효전력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근데 일반적으로 막 무효전력 그러면 지상 무효전력도 있고 진상 무효전력도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건 진상 무효전력이라는 말은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전력은 우리가 이제 무효전력
이제 말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이 엘부화에서 이 모타 부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엘부화에서 바로 이제 무효전력이라는 개념이,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 무효전력이 나오지만은 이 C 부화는 여러분, 이 콘덴사 부화는 당연히 엘부화에 비해서 상당히 미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무시해버리거든요, 우리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무효전력은 무슨 무효전력이냐 그러면 당연히 아무 말 없이 무효전력 그러면 기본이 뭐예요? 우리는 지상무효전력이다 라고만 알고 계세요. 진상무효전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예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효전력을 공급해준다, 무효전력을 여러분 보상해준다, 무효전력을 흡수한다,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럼 앞에 그냥 무슨 지상인지 진상인지 말이 없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효전력은 전부 다가 무슨 무효전력이다? 지상이다.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한다, 지상 무효전력을 흡수한다 라고만 우리가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무효전력의 개념을 설명을 또 드릴 때 여러분 조상설비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콘덴사가 한마디로 하면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해주는 장치예요. 그것이 왜 그런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역률 가가지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효전력 시간에 또 자세하게 그 말이 왜 무효전력을 공급한다, 무효전력을 보상해준다, 그런 말을 쓰는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또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부하만 공부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부하가, 자, 증가하면,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자, 우리 부하가 증가하면, 여러분 이제 전기 기기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우리 발전기를 가지고요. 그 발전기 중에서도 여러분 이제 그 직류발전기를 가지고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직류발전기는 여러분 이제 타여자 발전기가 있고 자여자 발전기가 있는데, 아직 우리 전기 기기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관계없습니다. 뭐 타여자가 뭐고 자여자가 뭔지 아직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발전기 전동기에는 계자가 있거든요. 그 계자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 제가 앞에서 여러분 자속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자속, 그 자력선의 전체 한 다발을 여러분 자속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자속을 만들어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발전기 전동기는 계자입니다, 계자. 그래서 우리 직류기는 여러분들 계자가 바로 이제 고정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파란 걸로 좀 제가 그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뭐고, 아직은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계자, 여기가 이제 계자, 바로 이제 코일입니다. 계자 코일. 그래서 여기 계자 코일에 여러분들 DC 전압을 인가하면, 그때 계자 코일에 이제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자를 영어로 여러분들 필드라고 그래요, 필드. 그래서 F를 붙입니다, F 이렇게. 여기도 이제, 여러분 이제 F,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계자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계자에서 여러분 이제 자속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전기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자요.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여기 전기자가 있고, 여기 이제 전기자에도 여러분 철심에 코일을 감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브러쉬가 있고요. 아직 뭐 기기를, 강의를 듣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봐봐요. 이제, 자, 모든 발전기는요, 바로 여기 전기자. 여기 전기자에 이제 코일이, 우리 앞에서 여러분 그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기전력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기전력. 예. 그때 여러분 그 발전기 변압기, 특히 이제 발전기 여기 전기자 코일이 이 자속을 끊는다. 그 자속을 끊는다는 얘기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발전기 원리가 바로 이 전기자 코일이 자속을 끊을 때 기전력이 유기됩니다. 그러면 그 유기된 기전력을 여러분들 2라고 볼게요. 2. 그러면 여기가 이제 유기 기전력이, 자, 만약에 200V 라고 봐요. 200V다. 200V. 여러분, 기전력. 그 단위도 볼트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전기자, 여기다가 자, 부하를 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제 무부하라고 합니다. 무부하요. 부하가 없다. 이게 없을 못하죠. 그럼 당연히 무부하 때는 여러분 부하 전류가 얼마예요? 당연히 부하 전류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직류 발전기든 교류 발전기든 우리 지금 현장에 쓰고 있는 발전기는 대부분이 여러분들 타여자 발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자란 말이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계좌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는 것을 우리가 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계좌에 전류를 흘려줄 때 발전기 외부에서 별도로 DC를 갖다 인가했다. 그러니까 여기 배터리가 있다. 여기 배터리를 가지고 여러분 배터리 12V짜리 가지고 DC를 인가했다 그러면 외부에서 여자를 시켜줬다 그래서 타여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전기자 코일에서 직접 계좌에 전류를 흘려주는 발전기를 자체에서 전류를 흘려준다고 해서 자여자 발전기라고 하는데 아직 공부 안 하셨으니까 아직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 지금 현장에 쏘고 있는 직류 발전기든 교류 발전기는 대부분이 타여자 발전기예요. 그래서 이 타여자 발전기는 전기자 여기다가 부하를 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하가 없다 이거죠. 무부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전류가 흘러요 못 흘러요? 당연히 전류가 흐를 수 없죠. 지금 개방이니까 개방되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위치를 오프 시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로를 개방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부하를 걸었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당연히 부하를 걸면 어떻게 돼요? 이제 회로가 여러분 폐로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폐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부하 전류가 흐르죠, 이제. 그때 여기 전기자 코일에도 어때요? 여기 전기자 코일에도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 전기자하고 부하가 지금 직렬이잖아요. 직렬. 그러니까 여기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IA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기자를 영어로 아마추어라고 그래요. 아마추어. 그래서 그 A를 따가지고 IA 그러면 전기자 전류죠. 그러면 이 타여자 발전기는 여기 전기자하고 부하가 직렬이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자, 전기자 전류하고 자, 부하 전류는 같다라고 이제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금 우리 직류 발전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일단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그때 자, 여기 부하가 증가하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이 부하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부하 전류가. 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가정집에서도 여러분들 막 그 콘센트에다가 여러분 막 세탁기 꽂고 냉장고 꽂고 선풍기 꽂고 하면 부하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하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부하 전류가 당연히 증가하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한테 부하가 증가하면 부하 전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7, 80%는요. 감소합니다. 그래요. 부하가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한대. 그래서 왜 감소라고 생각했느냐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부하를 어디에 뭐하고 같이 생각을 하냐면요. 저항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항하고. 그러면 부하가 증가하면 아 저항이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저항이란 것은 여러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이죠. 그렇죠? 그런데 부하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 전력. 그래서 우리가 부하를 갖다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하를 얘기할 때는 소비 전력이 얼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여러분 열량을 내는데 만약 똑같은 열량을 내는데 물을 끓이는데 똑같은 열량을 내는 그 전기 히터가 있는데 여러분 이쪽은 500W고 이쪽은 만약 600W라고 하면 물을 끓는 시간이 똑같아.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500W짜리가 더 소비 전력이 작은데 그만큼 효율이 더 좋은 거예요. 빨리 물을 끓였잖아요. 그럼 전기를 덜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좋은 기기라도 우리 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효율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요. 그때 자, 이 부하가 증가하면 부하 전류가 왜 증가하느냐? 바로 부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전등이 됐던 이 전등이 됐던 우리가 모터가 됐던 자, 부하는 전부 다가 무슨 접속이냐 하면 바로 병렬 접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부하를 갖다가 여러분 직렬로 접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형광등 두 등을 여러분 형광등 두 등을 갖다가 여기 형광등 한 등, 자, 두 등이 있는데 이 두 등을 자, 직류했다 이거죠. 직렬로. 그러면 220을 인가하게 되면 여기 형광등 각각에 걸리는 전원 몇 볼트 걸려요, 여러분요. 직렬을 연결하면 110볼트, 110볼트 걸려버리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형광등에 110볼트밖에 110볼트, 110볼트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광등에 정상인 점등을 못 하죠. 만약에 100일 정도라고 한다면 100일 정도가 220볼트 걸려야 되는데 110볼트 걸려버리면 그냥 약간 빨갛스러우면 필라멘트가 빨갛스러우면 요즘 뭐 100일 전등은 전혀 쓰지 않지만요. 옛날에 뭐 100일 정도로 말하고 필라멘트가 빨갛스러우면 어쩔 수 있겠죠. 그럼 정상적인 밝기를 내지는 못하죠.
자, 부하는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부하는 무슨 접속이다?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하는 다 병렬 접속이다. R부하든 L부하든 C부하든 다 병렬 접속이다. 네? 그러면 여러분 등어로 말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등이 자, L1, L2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쉽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병렬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렬로 하게 되면 각각의 등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잖아요. 220V. 자, 220V 똑같이 전압이 걸리죠? 뭐든지 병렬 접속하게 되면 전압이 같다 이거죠. 그럼 뭐만 달라요? 이제 전류가, 여기 이 램프는 만약에 20W짜리인데, 여기 램프는 만약에 40W짜리다 그러면, 당연히 40W짜리 소비 전력이 여러분 큰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램프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 램프에 흐르는 전류는 다르죠. 부하 전류는 다르죠. 전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 전류는 이제, 여기 전체 전류, 이 전류와 이 전류 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하를 갖다가 이제 병렬로 접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각각의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등은 여러분 20개든 뭐 30개든 전부 다 우리 등은 다 병렬 접속이잖아요. 항상.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등이 15ohm이고 야가 15ohm이라 해봐요. 똑같이 그냥. 그러면 여기 합성 저항이 얼마가 돼요, 여러분? 25ohm이죠, 25ohm. 이제 저항으로만 제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야도 똑같이 그냥 여러분 15ohm이고 15ohm이다. 이게. 램프가 똑같은 20W짜리다, 둘 다, 지금. 그러면, 소비 전력이 같으면 저항도 같잖아요. 그러면 야도 15ohm이고, 야도 15ohm이다,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 합성 저항은 어떻게 돼요? 합성 저항은 바로 5ohm이 되잖아요, 5ohm이요. 자, 우리가 병렬일 때, 여러분 합성 저항 공식이 뭐냐면, 여러분이 효로이는 시간에 공부하셨겠지만, R1 플러스, 자, R2분의 R1, R2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이 15ohm, 15ohm이니까 여러분 20분의 100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5ohm이잖아요. 합성 저항이. 그럼 직렬일 때는 몇 ohm이었어요? 여러분 25ohm이야, 25ohm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저항을 병렬로 접속하게 되면 합성 저항이 지금 얼마로 줄었어요, 여러분요? 4분의 1로 줄어버렸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하가 증가하면, 자, 부하의 저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하의 저항이 바로 감소하는 거죠, 이제. 왜 부하의 저항이 감소하는가 이해되셨죠? 부하는 다 병렬 접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항이 감소하는 거니까 전류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여러분 세탁기 돌리고 막 선풍기 돌리고 막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러분 전류가 증가하니까 그 우리 전기 계량기, 우리 이제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기 계량기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전기를 전혀 모르시는 일반인들이 전기 계량기라고 그러고, 우리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력량계, 정확히 말하면 적산 전력량계. 그 우리 전력량계 원판이 어떻게 돼요? 그 원판이 빨리 돌잖아요. 전류가 부하를 많이 걸면 돌수록 전류가 증가하니까 계량기 원판이 빨리 돌잖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자, 왜 부하가 증가하면 부하 전류가 증가하는가 이해되셨죠? 그때 이 부하가 여러분 전격 출력을 낼 때, 그 전격 출력을 낼 때까지 거는 부하. 우리가 만약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금 변압기 전격 출력이 만약에 200kW다, 200kW. 변압기 전격 출력이요. 그럼 여기다 부하를 200kW까지 부하를 걸었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여러분 전부하라고 해요, 전부하.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풀부하죠. 부하를 풀로 걸은 거죠.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여러분 발전기든 변압기든 부하를 풀로 거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자, 전부하일 때 비해서 보통 대략,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대략 얼마 정도 부하를 거냐면 보통 한 60에서 맥시멈으로 한 70%입니다. 맥시멈으로 잡아도 70%예요. 대개 한 60% 정도 부하를 많이 걸어요. 그러면 왜 70% 정도까지 맥시멈으로 따지냐면 이 대략입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우리 발전기 변압기 가서 공부하실 텐데 이 70% 부하를 걸었을 때가 발전기든 변압기든 기기 효율이 가장 좋을 때예요.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부하로 말하면 한 4분의 3 부하. 4분의 3이 0.75잖아요. 0.75. 한 70%에서 75% 정도 부하를 걸었을 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절대 한 70% 이상 부하를 걸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아요. 맥시멈으로 한 이 정도까지 부하를 걸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실제는 전부하까지 절대 걸지 않는다. 그럼 이제 전부하. 자, 전격 출력 200kg인데, 자,
자, 200km인데, 자, 지금 부하를 200km까지 걸었어, 이제. 그럼 이제 풀로 부하를 걸은 거죠. 그럼 이때 전부하를 걸었을 때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바로 전부하 전류죠. 자, 전부하 전류. 전부하 전류. 자, 이때 전부하 때 전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여러분 이제 명판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명판에. 바로 우리 발전기든 전동기든 변압기든 명판에 전격 전류라고 써져 있죠. 전격 전류. 자, 지금 이제 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전격 전류. 그럼 어느 때 전류예요? 바로 전부하 때. 그래서 전부하 전류, 전격 전류. 아, 같은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 좀 잘 좀 기억 좀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전부하를, 자, 만약에 부하를 더 증가시켰다. 증가. 자, 만약 210kW까지 부하를 걸었어. 그럼 이제 무슨 부하야? 바로, 오버로드. 과부하라고. 과부. 오버로드.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오버로드. 야, 오버로드 걸렸다. 이런 말 잘 쓰죠. 하여튼, 전부하를 초과해서는 전류를, 우리가 그때 전류를 이제 뭐라고 그래? 바로 과전류라고 하죠. 과전류. 과전류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제 여러분, 오버 커렌트. 전류가 커렌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 과전류를 갖다가 이제 만약에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에 과전류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과전류 걸으면 당연히 서서히 이제 어떻게 돼요? 온도가 상승하죠. 그럼 온도가 상승해서 어떤 허용 온도 이상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모터 코일이 바로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전류 걸으면 발전기든 전동기든 변압기든 전기 기기가 다 여러분 소손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과전류가 흐르면 바로 과전류를 검출해서 차단기를 트립시켜버립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계정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바로 여러분 이제 OCR.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은 여러분 오버 커렌트 릴레이. 자,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 자, 과전류 계정기. 꼭 이제 원어 같은 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원어. 우리가 실기 때 가시면 그 원어를 쓰라고. 이 OCR을 원어를 써라. 원어. 커렌트 여러분 이제 릴레이. 52. 그러면 오버 서킷 브레이커. 아니, 저 50, 50 제가 착각했어요. 52는 오일 서킷 브레이커죠. 그때 거기 52에서는. 근데 우리 현장에서는 이제 요즘에 그냥, 특히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하시냐면 EOCR을 좀 많이 써요. EOCR. 그래서 이가 뭐냐면 일렉트로닉. 해가지고 전자식 과전류 계정기. 그냥 OCR 그러면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뭐라고 해요? 과전류 계정기. 그러니까 앞에 이가 붙으면 전자식 과전류 계정기. 그 실기 때 시험 문제예요. 우리 EOCR 명칭을 쓰시오. 그러면 전자식 과전류 계정기. 그리고 기능을 설명하시오. 기능. 그러면 이제 전동기 흐름에서 나왔다 이거죠. 전동기에서 만약에 그러면 기능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전동기가 운전 중에 과전류가 흐르면 동작하는 계정기로 전동기를 보호해주는 보호계정기다 라고 쓰시면 정답이에요. 우리 실기는 다 주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실기 그 단기 합격 전략에서도 이제 OT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그 주관식으로 뭐를 이렇게 설명하시오, 뭐 기능을 쓰시오, 역할을 쓰시오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실기 책에 뭐 다른 출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열공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실기 책에 써져 있는 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암기하시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포인트만 알아두시면 돼요, 포인트. 우리가 EOCR이 어느 때 동작한다? 어느 때 동작하는 거예요? 과전류가 흐르면 동작한다. 라고는 말만 들어가주면 다 맞게 해준다고요. 실기 때. 그런 포인트 핵심만 다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막 처음부터 토시 하나 안 통기고 이게 처음에 어떻게 설명했지? 부터 기억이 안 나네. 전동기가 운전 중에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그런 말 안 써도 됩니다. 과전류 그러면 동작해서 전동기를 보호해준다. 만약에 전동기 설비다. 그러면 전동기를 보호해준다. 그래서 보호계정기죠. 우리 이제 변전 설비에서는 여러분 이제 비율차동 계정기라고 있습니다. 비율차동 계정. 이제 그런 그 차동 계정기를 상당히 많이 쓰죠. 우리 이제 수변전 설비 쪽에서는. 어쨌든 이제 부하의 상태에 따라서 과부하. 앞으로 이제 과부하라고 이런 말보다는 이제 전부하, 이런 전부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을 많이 쓰니까요. 이제 전부하가 뭐 무슨 어느 때 부하인지 여러분 이제 잘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을 가보시면요. 자, 바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과전류 개전기가 나오죠. 자, 이게 바로 과전류 개전기입니다. 우리 이제 EOCR 개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지금 뭐 여기서 야가 어떤 역할을 야가 뭐고 야가 뭔지는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이제 바로 이 EOCR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과전류 개전기는 여러분 이제 어느 때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단락. 우리 단락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단락을 우리 현장에서는 여러분 쇼트라고 들어봤죠? 쇼트. 예. 쇼트 됐다. 예. 이제 제가 나중에도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이 합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요? 두 선이 자, 이 두 선이 합해졌다 이거죠. 합해졌다. 예. 그러면 자, 두 선이 합해져 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하는 자, 부하에 만약에 뭐 우리가 교류로 말하면 이제 당연히 부하의 임피던스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전원 장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 여기 콘센트라고 해봐요. 자, AC 220인데 여기에 자, 등을 연결했다가 말할게요. 자, 그런데 자, 이 두 선이 닿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닿다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단락. 예, 합선이라는 말보다는 일반적으로 단락이다. 그러면 단락시는 당연히 부하의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발전기다. 이게 만약에 변압기다. 예? 그러면 그 단락시는 당연히 이 기기, 발전기 변압기의 임피던스만 존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피던스가 팍 줄어버리니까 엄청난 과전류가 흐르는 거죠. 예. 그죠? 단락. 여러분들 지락. 땅지자죠? 땅에 닿아버렸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모타 코일이 여러분 그 모타 철심 외함에 여러분들 절연이 파괴돼가지고 그 코일이 절연이 여러분들 그 절연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절연인 부분이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그 코일이 철심에 닿다. 이제 그런 것도 지락이에요. 여러분 전선이 끊어져가지고 땅에 닿은 것도 지락이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그 코일이 철심에 닿은 것도 지락입니다. 근데 모타 같은 것도 발전기도 상당히 지락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지락, 그다음 과부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로드, 이때는 전부 다 그 공통점이 뭐예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바로 여러분 과전류입니다. 과전류 그러죠. 그래서 이런 단락, 여러분 지락,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세상 중에 자 이렇게 세상 중에 자 우리 모타가 삼상 모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중에 이런 것도 알아둬 보세요. 자 한 상이 여러분 단선됐다 끊어졌다. 그 한 상이 단선됐다는 얘기를 다루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 상이 결상이라고 그래요. 결상됐다. 예, 결상됐다. 예, 결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제 이런 결상, 단락, 지락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전기적인 고장이라고 그래요. 그죠? 전기적인 고장. 그다음에 과부하 이런 상태는 이제 과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과전류가 흐르면 바로 이제 동작하는 개전기로 바로 이제 설비, 우리 전기 설비나 바로 이제 기기를 이제 보호해 주는 거죠. 이제 모타로 말하면 우리 이제 이 과전류 EOCR이 바로 이제 과전류를 검출해서 여러분 이제 전자접촉기를 트립시켜 버려요. 바로. 그러면 이제 모타가 타지 않죠. 과전류가 흐르자마자 바로 그냥 트립시켜 버리면 모타가 타지 않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 열동개전기를 많이 썼는데 그 열동개전기를 이제 그 주위 온도가 좀 낮을 때는 과전류가 흐르더라도 모타가 탈 때까지도 완전히 바이메탈이 여러분 팽창이 안 돼가지고 모타가 소선되는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열동 타입은 바이메탈 타입은 쓰지 않고요. 요즘은 전부 다가 OCR 타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과전류 개전기가 바로 이제 기기를 과전류가 흐를 때 특히 이제 우리가 부하를 공부하니까 과부하 때 과전류가 흐르면 바로 그 과전류를 검출해서 우리 기기 또는 설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보호개전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시오라고 이제 여러분 실기 때도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여러분 지금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하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공식이 바로 우리 부하라는 게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이 등이 만약에 32W짜리다 그러면 32W를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우리가 뭐 킬로와트 아워, 뭐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 아워가 이제 바로 시간당 몇 킬로와트를 소비하느냐.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게 전력량이죠. 전력량. 그 전력량을 계측하는 바로 이제 그 계측기가 바로요. 전력량계잖아요. 우리 전기, 계량기, 전력량계. 예. 그래서 우리가 소비전력 공식이 이제 보시면, 여러분, 직류는, 자, 역률이 얼마라고 써요? 역률이요. 역률이. 직류는 항상 역률이 1이다. 그러니까 직류도 VI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전력 공식을. 근데 언제나 역률이 1이니까. 출력도 마찬가지죠. 출력도 우리가 이렇게 쓰죠. 공식을 제게 보면. 뭐 발전기든, 여러분 변압기든 출력. 그러면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때 이제 직류 발전기는 당연히 역률이 1이니까 그냥 VI.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V가 우리 전기 법칙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법칙이 여러분 오음의 법칙이잖아요. 자,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오음의 법칙. 전기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법칙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V는 IR이죠. 이제. 네. 그럼 여기 V에다가 IR을 대입하게 되면 이제 I 제곱 R이 되고 또 여기 I에다가 R분의 V를 대입하게 되면 R분의 V 제곱. 이렇게 소비전력을, 우리 직류에서 소비전력을 구할 때는 여러분이 이 공식을 많이 쓰는 거죠. 네. 근데 우리 교류는 여러분 이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저항과 리액턴스. 바로 리액턴스는 L과 C에 우리 인덕터 L, 그 다음에 캐패시터, 콘덴서죠. 그런 L과 C에 존재하는 성분. 바로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 리액턴스인데 우리 인덕터 쪽에서 존재하는 리액턴스는 유도성이다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 우리 캐패시터에서 존재하는 리액턴스는 용량성이죠. 그래서 전하를 충전시키니까 용량성이다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는데요. 그 저항과 여러분 자 리액턴스 합이 바로 뭐예요? 자 정확히 말하면 이제 벡터 합이죠. 이 합이 바로 임피던스죠. 예. 그래서 우리 교류에서는 이제 I는 Z분의 V라고 우리가 이제 전류를 계산할 때 바로 임피던스를 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야가 이제 여기 J라고 하는 야가 이제 허수 기호인데요. 허수. 아직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그 흐르는 시간에 가서 다 배우실 거예요. 이 허수의 의미가 뭐냐. 우리 이 허수는 전기에서는요, 바로 위상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미리 좀 알아두세요. 위상. 네. 그래서 여기 플러스 J일 때는 90도 앞서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J가 되면 90도 뒤진다. 우리 뒤지는 걸 뭐라고 해요? 바로 지상. 이제 앞선다. 그러면 진상.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역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리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소비자를 구할 때 교류에서는 자,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구하는데 이때 코사인 세타라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바로 역률이죠. 역률. 네. 역률. 그래서 이제 역률이 여러분 1일 때가 바로 이제 가장 좋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교류에서는 자, VI는 바로 이제 뭐예요? 단위가. 자, 볼트 암페어죠. 볼트 암페어. 자, 볼트 암페어. 이런 볼트 암페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용어를 피상전력이라고 하죠. 피상전력. 예. 그러면 바로 이제 이 VI 코사인 세타 그러면 바로 피상전력에 여기 야가 피상전력이죠. 그럼 여기 코사인 세타가 이제 붙으면 그때는 이제 단위가 와트인 무슨 전력이에요? 바로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 그런데 자, 만약에 역률이 0.8이다, 8.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사인 세타, 여기 사인 세타는 바로 여러분들 얼마냐면 역률이 0.8일 때는 사인 세타는 0.6입니다. 아직 아래씩 모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제 역률이 1일 때는 가장 좋을 때가 1일 때라고 했잖아. 역률이 1일 때는 바로 사인 세타가 얼마? 이 사인 세타가요. 바로 제로죠. 그러니까 역률이 1일 때는 무효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전력이라는 것은 실제 부하에서 소비하는 전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에서 만약에 여러분 전격 출력이 만약에 여러분 100kg짜리다. 우리 변압기 용량을 쓸 때 이렇게 볼트 암페어를 쓰잖아요. 이렇게. 왜 그래요? 바로 우리 교류는 역률이 1이 아니니까 역률이 1이 아닐 때는
유효분과 무효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유효분과 무효분, 유효분과요, 이 유효분과 바로 이 무효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이죠. 이거의 합이 뭐냐? 이거의 합이 바로 여러분 피상전력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야가 만약에 80이고 야가 만약에 60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피상전력 크기는 여러분 80의 제곱 플러스 60의 제곱이거든요. 야는 100답이니까요. 그러면 야가 100이죠. 100. 그럼 100kV 암페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100kV 암페어가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변압기의 여러분 전격 출력인데 지금 역률이 0.8일 때는 예? 지금 유효전력이 80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무효전력도 60이 존재한다 이거죠. 근데 역률이 1이다. 그러면 역률이 1일 때는 여러분 바로 이 전격 출력 100kV를 다 뭘로 쓸 수 있어요? 다 유효전력으로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하만 놓고 따진다면 그만큼 부하를 많이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효전력이라는 것은 그런데 존재하지 않을 수 없죠. 존재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요. 우리 모타에서는. 모타에서는 무효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타 회전자가 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아까 조금 계자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계자요. 그 계자가 발전기든 전동기든 그 계자가 뭘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했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속이죠, 자속. 그 자속이 없으면 바로 발전기, 전기자 코일에 기전력이 유길이지 못하고요. 전동기는 회전자가 돌지 못합니다. 자장이 존재하죠. 자기력선이, 자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속은 실제 부하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타 자체에서 자속을 발생하기 위해서 소비된 에너지가 있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 무효분입니다. 그 기기 자체에서 소비된 것은 부하하고는 관계없는 실제 부하의 어떤 토크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지는 않은 거죠. 자속을 발생하기 위해서 소비한 거죠. 그게 무효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란 말은 전혀 효력이 없다. 우리 한문으로 쓰면 없을 무자니까 전혀 필요 없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리액티브. 액티브는 아니고 리액티브라는 말이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죠. 자속이 없으면 발전기, 전동기 구실을 못하니까요. 그러나 그 자속이라는 것은 그 자속을 발생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소비되는 에너지는 부하 때문에 소비되는 건 아니죠. 발전기, 전동기 자체에서 소비된 거죠. 그래서 그 자체에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여러분 축적했다가 또 발산했다가 쓰는 전력, 그게 바로 무효전력입니다. 나중에 이제 무효전력 그 개념을 또 별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역률이 중요합니다. 교류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공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역률이 뭡니까? 또 역률이 진상이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역률이 지상이 돼버리면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라고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래서 중요하니까 역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이번 시간에 부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 부하가 증가하면 왜 부하 전류가 증가하고 부하가 감소하면 왜 부하 전류가 감소했는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이 시간에 저하고 같이 이해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부하와 과전류 계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